반갑습니다.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주민등록법을 좀 설명해 볼게요. 화면을 먼저 띄워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구분 정리. 우리가 전산에서 업무를 할 때 주민등록 등록 구분이 있습니다. 그 각 민원인마다 주민등록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씩 그 의미들을 알면 업무하기 상당히 편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래 내용은 주민전선의 등록 구분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 주민등록법상 등록 구분과 인감증명성 등록 구분 이거를 확인을 해놓으면 참 편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등록구분 첫 번째 거주자, 두 번째 거주불명자, 세 번째 재외국민. 요 거주자, 거주불명,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 6조에 구분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말소자입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다시 국외이주 신고자, 해외 체류 신고자, 해외 체류자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거주자임과 동시에 국외이주 신고자라는 뜻입니다. 거주자임과 동시에 해외 체류 신고자, 거주자임과 동시에 해외 체류자가 되는 거죠. 국외이주 신고자는 주민등록법 19조에 따라서 국외이주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해외 체류 신고자는 말 그대로 해외에 체류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해외 체류 신고를 하면은 신고자가 되죠. 그러나서 출국하게 되면 해외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거주불명자는 특별히 문제가 어려울 게 없죠. 바로 거주불명자고, 재외국민은 이렇게 총 4가지의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자, 두 번째는 출국자, 그 다음에 출국 신고자, 거주불명자. 이렇게 붙여 말하면 됩니다.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출국자, 재외국민 출국 신고자, 재외국민 거주불명자 이렇게 되죠.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재외국민 업무로 이해를 하면 편한데요. 거주자였던 사람이 국외이주 신고를 하게 되고, 국외이주 신고를 한 후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출국을 하게 되면 재외국민 출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국한 사람이 다시 국내로 입국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재외국민 거주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 거주자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는 앞으로 출국하겠다 라고 출국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재외국민 거주자인 상태에서 거주가 불분명해져서 우리가 직권등록을 하게 되면 재외국민 거주 불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말소자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소자 중에 어떤 사람을 재등록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재등록이 아닌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법상 크게 이렇게 거주자, 거주명자, 재외국민을 하나로 묶고 다시 말소자를 하나로 묶어서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위에 것과 밑에 것을 나누는 구분이 있는데요. 위에 거주자, 거주자, 재외국민은 어떤 거냐면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에 계산되는 사람이고, 말소자는 인구 통계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볼까요? 말소자는 현재 우리 주민전산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사망말소자, 실종말소 좀 틀리죠? 실종말소는 실종에 대한 법원 판결이 떨어져야 그때 등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적상실, 국적이탈 비슷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소자라는 표현이 또 있는데 이중등록 말소자, 그 다음에
거주 불명 등록하고 나서 5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을 경우에 다시 이 사람을 재조사해서 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민 출국자 현지 이주자는 다른 위의 말소자들과 다르죠. 요 위의 말소자와 달리 요 두 말소자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이전에 재외국민을 관리하는 방식은 이렇게 이민 출국자 현지자로 됐고 우리 주민전산에서는 말소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 출국자와 현지 이주자를 다시 현재는 재등록의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무엇으로 만들어주냐면 재외국민 거주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민 출국자 현지 유자를 재외국민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분되는가? 거주자는 이렇게 내국인이라고 표현되죠. 그 다음에 발급화면에서도 내국인이라고 나옵니다. 거주불명자는 인감을 뗄 수 없으니까 상관없죠. 재외국민은 거주자일 경우는 주민등록 재외국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민등록 재외국민 표현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발급화면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그 다음에 재외국민 출국자는 역시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이라고 하고 재외국민 출국자 같습니다.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소자는 다 인감을 뗄 수 없죠. 인감을 뗄 수 없는데 유일하게 인감을 뗄 수 있는 경우는 이민 출국자와 현지 이주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그다음에 발급화면에서는 그냥 재외국민. 여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이렇게 구분이 되죠. 요 화면 지금 주민등록 구분 정리 요 하나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업무를 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방문 민원인별 업무 분석인데요. 요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 숲을 보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숲과 나무를 보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큰 그림을 보는 숲을 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문 민원인별. 우리 앞에 나타나는 방문 민원인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크게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는 전 세계의 모든 그 국적을 가진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하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머릿속에 정리해 두고 있으면 업무를 하는데 훨씬 편하죠. 자, 그럼 내국인부터 구분해 볼까요? 내국인은 다시 주민등록자와 말소자로 구분해 보면 됩니다. 자, 주민등록자는 건 뭐겠어요?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고 대법원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 사람, 즉 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자를 그러면 또 다시 구분해 볼 수 있죠. 아까 배운 것처럼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출국자, 재외국민 거주불명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 넣은 게 있죠. 해외 체류자. 자, 말소자 중에는 이민 출국, 현지 이주, 그다음에 국적 상실, 어려운 게 있죠. 국적 상실, 실종 또는 친생 부존재. 아까 말소자 중에 사망자는 우리 앞에 안 나타나죠. 근데 국적 상실자, 실종자, 친생 부존재 나타납니다. 자, 외국인은 등록 외국인과 미등록 외국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미등록 외국인은 뭐냐?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권밖에 신분증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미등록 외국인이 와서도 우리 여권만 보고 뭔가를
무언가를 해줄 수 있냐? 여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사실 증명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 업무 말고는 따로 없어요. 그러면 관련 법령도 한번 볼까요? 거주자는 주민등록 6조에 따라 주민등록하죠. 그 다음에 법 10조의 신고 내용을 신고하고 법 11조 1항의 신고 의무자, 이런 내용의 업무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신생부종제, 취득, 인지, 이건 관할 통해 신고하는 겁니다.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 20조, 그 다음에 32조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재등록할 경우에 15회 이서식을 쓰는 거고요. 거주불명자는 인감은 말소됩니다. 등록 및 발급 불가, 위임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외국민과 관련된 법은 주민등록법 19조 1항 3항, 출국자는 19조 2항 3항, 거주불명은 20조, 그 다음에 32조, 시행령 32조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의무,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도 비슷합니다. 해외 체류자는 주민등록법 10조의 3입니다. 근데 이 법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외 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해야 한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 점만 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자, 말소자 중에 이민 출국 현지주자, 이거는 시행령 32조. 그다음에 영주기록 확인서, 재외국민 등록부 등이 있는데, 요거는 차근차근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말소자가 재등록하려면 본인 여부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확인, 신원조회, 세대원 확인. 이게 시행령 32조에 써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신생부존재도 마찬가지로 말소자이므로 재등록 대상이 되는데, 요거는 그냥 기존의 다른 부분과 좀 다릅니다. 재등록 시 인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감은 간주, 따로 인감을 신고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외국인은 크게 등록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을 구분하면서 이 등록 외국인은 다시 동포, 외국인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외국적 동포는 제외 동포의 법적 지위와 출입국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구분이 됩니다. 업무는 이런 게 있죠. 외국인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신청 가능, 체류지 변경 신고, 거소 신고. 미등록 외국인은 출입국 사실 증명에 발급 가능, 요 법만 있다 그랬죠. 자, 미등록 외국인은 인감 신고 자체 불가능합니다. 본인 서명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세 가지 한 번 더 볼까요? 공법상 주소. 등초본에 써있는 주소를 공법상 주소라고 하는데요. 이는 신고된 주소,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 관리 행정상 관리주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행정상 관리주소가 뭘까요? 행정상 관리주소는 첫 번째 거주불명자의 주소, 두 번째는 재외국민 출국자의 주소, 세 번째는 해외 체류자의 주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상 관리주소도 적법한 주소입니다. 선거권이 있고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법상 주소, 신고된 주소, 행정상 관리 주소, 이 신고된 주소, 행정상 관리 주소의 주인은 사람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영주기록 확인서,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이 위 업무를 처리할 때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외교부 영사서비스과는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등록 구분 정리와 방문 민원인별 업무 분석이 있는데, 요거는 잘 출력해가지고 우리 업무 책상에다가 붙여놓고
틈틈이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